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13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하기로 했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게 이제 RCMP잖아요, 그죠? RCMP인데 컨제스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심할 때를 컨제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컨제스천이라고 얘기하면은 대충 얘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컨제스천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이 발생했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라우터가 있죠, 그죠?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 뭐 경로를 배정하다 해달라고 하는 애가 1초에 뭐 100개 정도의 패켓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데이터그램이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개념적으로 막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만 경로 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초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100개 중에서 99개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100개씩 계속 막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여기 쌓아놔야 되겠죠. 그죠? 이 쌓아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라우터인데 라우터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쌓아놓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하고 메모리는 유한하죠. 무한이 아니고 따라서 꽉 차게 되면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디스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스가 여러 번 통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센더라고 얘기했죠. 그죠? 센더. 그래서 이 센더한테 소스 콘칭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콘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소스 콘치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센더가 호스트가 라우터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라우터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우터 n번째 되는 라우터한테 갔는데 여기가 얘가 지금 네트워크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 방금 이 호스트가 보낸 데이터그램을 디스카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 라우터는 뭘 보낸다고요? 이 소스한테 즉 센더한테 뭘 보내요? 소스 퀀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스 퀀치 메시지는 타입 넘버가 4고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포맷인 여기 하나는 B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64비트 그 데이터그램을 포함한 인터넷 헤더를 보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퀀치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호스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호스트는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 보내는 속도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소스 콘치 메시지가 있다. ICMP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라고 하는데 ICMP에 지금 여기 보면은 센더가 소스죠, 그죠? 데스티네이션한테 보내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R5가 딱 보고 야 이러지 말고 이렇게 R1한테 있잖아 일로 보내라고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리다이렉트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라우터를 경로를 누가 지정한다? 바로 호스트가 지정하는데 정보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R5라는 라우터는 R1을 통해서 뭐 이렇게 왔다 뭐 이런 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레코드 라우터 옵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알 수는 있습니다만 라우터 자체는
레코드 라우터 옵션 같은 경우는 안 하죠. 주로 호스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우터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예, 바로 소스가 호스트가 라우터 R1, 라우터 2 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가는 패스였는데 이제 R2가 야 일로 가는 것보다는 R1으로 가는 게 낫겠어 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리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 호스트는 예, 라우팅에서 일로 보내지 않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패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살짝 그 뭐죠? 예, 해커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쭉 네트워크에 있으면 여기가 예, 호스트가 있으면 여기 라우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기서 예, 그 이게 해커예요, 해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샌더라고 할까요? 샌더라고 하고요. 얘를 해커라고 한다면 얘가 뭘 보내죠? ICMP에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마치 라우터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 이 샌더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 인다이렉트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 다 얘가 라우터인지 알고 있으니까 해커가 그죠? 여기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 해커는 예, 정상적인 라우터를 통해서 예, 받아서 예, 이렇게 전달하는 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샌더는 예, 자기가 그 뭐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예,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예, 뭐 굉장히 뭐 평상시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해커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의 모든 정보를 다 여기서 예,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악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메시지 포맷은 이렇게 타입 넘버 5고 이때 에러 레포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0 아니면 3을 쓰는데 0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예, 0 아니면 3이 아니라 0에서부터 3을 쓰는데 0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것은 1번이죠. 1번이라서 호스트에 리다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리다이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다가 그걸 알려주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호스트한테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을 쓰게 됩니다. 이건 그 TO 그 뭐죠? 우리가 저 타입 오브 서비스 그죠? SOT라고 얘기했나요? 그때 당시에 예. 타입 오브 서비스 있잖아요. 왜? 그 로우 딜레이 뭐 하이 스루풋 있잖아요. 이런 걸로 했었을 때는 이쪽 라우터로 가라 하고 아마 리다이트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예, 현재로서는 3번도 있을 수 있는데 1번하고 아무튼 3번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TTL이 제로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가 통과되면서 항상 마이너스 1씩 TTL 값을 빼는데요. 이 TTL이 제로가 되었을 때 라우터가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타입이 타임 엑시스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타입이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0번 아니면 1번입니다. 0번 같은 경우에는 TTL 카운트 값이 이제 초과됐다는 얘기는 이제 제로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라우터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컴퓨터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샌더가 있으면 목적지 컴퓨터로 갈 때 아무튼 뭐 이렇게 프레그먼트 단편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착을 하는데 이 목적지 컴퓨터에서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약 60초인데요. 60초 동안에 기다립니다. 예,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게 되면은 그때 ICMP에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코드 넘버는 1번으로 보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기 그 파라미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혹은 파라미터가 없을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은 게 do not fragment bit을 세팅을 했는데 프레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해당되는 위치에 포인터 값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넘버 제로를 쓰는 것이
파라미터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아예 빼먹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코드 넘버 1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에러 레포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패딩으로 그죠? 네, 4바이트 끊어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이제 시간을 동기화시킨다고 하는데 약간 그 간접적인 측정, 직접적인 시간보다는 간접적인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센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물론 여기가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고 뭐 굉장히 뭐 멀리 있겠죠, 그죠? 예, 있는데 여기 현재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갔다 가면 도착하는 시간이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시간 측정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아이덴티파이어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같은 그룹 메시지고요. 시퀀스 넘버는 이게 여러 개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평균 보통 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러 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일련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리지네이트 타임 스탬프는 뭐냐면 여기 이제 ICMP 이 메시지가 이제 보내잖아요. 그죠? ICMP 메시지를 딱 보낼 때 여기에 시간 출발할 때 시간이 바로 오리지네이트 타임 스탬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의 시간을 바로 리시브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 주거든요. 되돌려 줄 때 요때의 시간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으로 가지게 되면 둘 사이에 왕복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죠?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게 받게 되면 여기 도착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 시간 여기 뭐 세이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도착 시간이 있을 테니까 출발 즉 오리지네이트 타임 스탬프에서 도착 시간이 있으면 요게 얼마나 걸리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 뭐를 또 알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데 시간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게 되면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왕복이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착 시간에서 저기 뭐죠? 트랜스미트 타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나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평균을 낸다든가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인포메이션 리퀘스트 앤 리플라이 메시지가 있고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브넷 마스크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했는데요. 라우터를 디스커버리, 저 탐색하는 게 뭐 발견이라기보다는 탐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우터 디스커버리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타이틀은 라우터 디스커버리라고 써 있지만 이 메시지의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뭐예요?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드버타이즈먼트가 뭐라고 했죠?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뭐죠? 타임 넘버 제로 책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어드레스의 숫자들 이거는 아무래도 이 라우터의 숫자들이겠죠, 그죠? 라우터가 뭐 유효 라우터가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 1로 좀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은 유효 타임이겠죠. 유효 타임은 약 30초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라우터의 그 어드레스, 두 번째 라우터의 어드레스 한 다음에 여기에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죠?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라우터가 사실은 라우터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네트워크에는 보통 라우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죠?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우터가 내가 라우터야 하고 광고한다고 내가 했습니다. 그죠? 광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30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30초가 지나면 또 한 번 광고하고 또 한 번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광고하는 것이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라우터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대면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부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가 30초보다 한 번씩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어서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로 나 라우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호스트가 이제 막 부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전원이 켜져갖고 막 부팅했어. 그때 요 30초의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보내는 게 뭐냐면 누가 라우터야? 라고 물어보는 게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메시지는 이거는 정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타입 C로 해서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라우터가 아까 했던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포맷으로 1대1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아니고 보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메일이나 대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장으로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 내가 시간 좀 많으면은 이렇게 뭐 특수 효과도 살려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큰 시간이 없네요. 10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10장은 클래스리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클래스,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스는요 바로 IP 주소에서 얘기했었을 때 클래스 A, B, C, D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클래스 리스트는 뭐죠? 클래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뭐 우리 이제 D는 이제 저 멀티캐스트니까 좀 빼고 A, B, C 클래스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로 클래스 이런 옛날 개념을 갖고 있는 거는 이거의 반대말은 클래스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예, 클래스 풀이야. 클래스 풀이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클래스의 IP 주소 체계를 따르는 거고요. 클래스 리스는 이제 전통적인 이런 IP 주소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뭘 제일 많이 쓰냐? 이걸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겨나느냐? 이것도 이제 서브넷과 관계되는 건데요. 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클래스 A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4바이트가 이게 이제 IP 주소가 이런 체계죠. 바로 1바이트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바이트를 네트워크 구분하는 애가 클래스 B입니다. 그죠? 이게 A고 이게 B예요. 클래스 C는 3바이트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한 개 get하는데, 뭐 get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죠? get하는데 어떤 게 제일 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비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게 비싸죠. 이거는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뭐 크게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몇 개 구분합니까? 이게 1바이트를 풀리 다 한다고 하더라도 255개 정도의, 그죠? 255개, 실제로 사용되는 건 254개 정도 되겠네요. 25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한, 2빗을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게 1, 0이 돼야 되고, 그죠? 여기는 첫 번째 빗이 0이어야 되고, 그죠? 여기는 세 번째 빗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1, 1, 0. 이건 고정이잖아요. 이거는 네트워크 구분하는 데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16비트에서 2빗을 뺀 14비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분하게 되는데 얘는 약간 한 7,000개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계산을 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싸겠습니까? 당연히 C클래스가 제일 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C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B클래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C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회사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해가지고 아이디를 겟해가지고 사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22.77.58.0이라고 하는 C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해서 샀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다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호스트하고 막 붙이겠죠. 그럼 여기 1, 2, 3, 4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1층을 내가 사용했었을 때 요 네트워크로 이제 다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연결해 갖고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을 좀 벌어 갖고요. 직원도 늘리고 해서 2층도 샀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또 네트워크를 또 하나 필요하게 되죠. 그쵸? 네트워크를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 네트워크를 또 하나 받아야 됩니까? 새로운 거를? 그렇지 않니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살 때 돈도 들지만 유지 보수도 굉장히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여기에 우리의 라우터가 그거를 지원해주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의 네트워크는 222.77.58.0인데 안에서는 이게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는데 이 서브넷의 등장에 따라서 이건 이상하게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게 요것만 가지고 네트워크 구분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네트워크 세 바이트만 가지고 클래스풀하게 네트워크를 구분하려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야 되는데 원래. 그죠? 예,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정보가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C 클래스 같은 경우,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플러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바이트가 바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놔두고 그러면 호스트를 구분하는 데 쓰는 요 8비트를 조금 우리가 255대까지 여기다가 막 매달아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내가 조금 이 네트워크와 1번 네트워크와 2번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쓰면 좀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결국적으로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이 이 세 바이트 뿐만 아니라 여기 8비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요 비트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 풀에서의 보면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데 C 클래스 C는 세 바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비트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 풀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클래스 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트랜스페어런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클래스 A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는 하나로 보이지만 여기에 포트가 있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 포트하고 요거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PSN 해가지고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처럼 하는 것이 I입니다. 그래서 포트 P는 호스트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고요. 요거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는 이제 리저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I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호스트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P 가지고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ICMP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빨리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플록시 ARP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플록시 A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록시라는 거를 한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프록시 서버를 세팅하게 되면요. 이 서버로 무조건 뭐해서 따따따 뭐 mit.edu 하면요. 지금은 mit.edu로
MIT.edu, MIT 웹 서버죠, 그죠? 이거 직접 가지만 이 프록시 서버를 세팅하게 되면 무조건 프록시 서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록시 서버에서 다시 일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MIT 웹 서버는 얘가 보낸지 몰라요. 이 프록시 서버가 자기한테 리퀘스트 한 줄 알고 다시 프록시 서버로 리플라이를 해줘, 대답을 하죠. 정보를 주죠. 그럼 또 프록시 서버가 이렇게 주는 이런 방식을 프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